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금방 이렇게 그러다가 말겠지 이래 했는데 생각보다도 참 더 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태는 막 확산 일로에 있고요. 얼른 이 사태가 끝이 나서 다시 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평상 그대로 마음껏 숨쉬고 햇볕 속을 뛰어다니고 이 화창한 봄 기운 속을 막 이렇게 기뻐하며 친구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원래대로의 그 삶이 참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것도 있는 게 뭐냐면, 늘 우리가 평상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주 이렇게 단순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호흡하고 걷고 뛰고 어디든 내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는 늘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땐 모르다가 문득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야, 우리가 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왔던 그것이 얼마나 참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유하고 구속감을 느끼고 불편하고 얼른 지나가 버려야 할 어떤 불행,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왔을 어떤 순간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위기는 곧 그대로 기회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처럼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어떤 행복이랄까 자유랄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진실로 만족하게 하고, 이 만족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보다 더 깊은 어떤 그런 만족이랄까 평화랄까 하는 것들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평상 그대로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이 평범한 삶,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 늘 그대로의 일상, 이쪽으로 눈을 좀 돌이켜서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런 어떤 일상의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하찮기까지 한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랄까 자유랄까 혹은 깨달음이랄까 영원한 어떤 무엇을 이렇게 찾고 구하게 마련인데,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만족, 진정한 만족, 다시는 구속당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 다시는 이 불행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 다시는 이 미움이랄까 정오랄까
이런 것들로 한이랄까 이런 것들로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데요. 그게 과연 어디 있느냐는 거죠. 뭐 진리라 해도 좋고 도라 해도 좋고 뭐라 그러는데 그건 결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 이걸 떠나 있지 않다는 거래. 아니 떠나 있지 않다라기보다도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건 참 이런 얘기들은 제가 강의하는 중에도 곧잘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여기 있는 걸 왜 못 볼까요?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도 연관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찾는 것, 영원한 것, 소중한 것,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시는 메말라지지 않는 것,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늘 하는 이 현재의 경험, 지금 일어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단 한순간도 하지 않은 적이 없는, 예를 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런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험 속에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현재의 경험, 여기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찾는 영원한 것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다시는 불만족으로 굴러뜨리지 않는 무엇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있다는 거죠. 깨달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이 경험, 이 일상의 삶 속에 여기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면, 뭐라 그럴까요? 현재의 경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성취나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 일상의 어떤 그런 몸짓들, 움직임들, 요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 있게 바라보질 않아서 그랬거든요. 단지 그거예요. 보물이 여기 있는데 이 보물은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보물이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보물인데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장소,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고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는 마치 그런 것 같으니까, 늘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는 없다고 여기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추구와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하여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매 순간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있던 일상의 삶, 우리의 경험들, 여기에 좀 더 주목해보고 제가 이제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는데, 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보나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자세히 탐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신이 늘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보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길에 지나친 욕심이겠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우리가 늘 옳다 이것이다 라고 믿고 의심치 않았던 이 우리의 삶의 방식, 그랬는데 막 이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일상에 다 갇히고 막 죽음이 그냥 막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 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이 참 진짜 소중한 것인가? 소유냐? 존재냐?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을 뵈어서 참 반갑고 앞으로 또 얼마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 만나면서 또 그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 우리가 바라는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여기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뭐가 잘못되길래 그럼 우리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과 새로운 관계 맺기. 새로운 관계 맺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과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건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단어나 개념을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나가 보면, 새로운 일이야. 새롭다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은, 새롭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미지라. 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알지 못할. 새로운 거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미지라고 해도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게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미지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또한 이게, 그래서 낯선. 뭐, 처음이니까, 낯선 거죠. 낯선. 요렇게 설명을, 새로운 관계할 때, 알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낯선. 이런 어떤 새롭다라는 것 측면에서 보는데,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새로운 관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해오던 이 새로운이라는 말의 반대말, 그죠? 새로운이라는 반대말은 우리가 늘 해오던, 왜 반대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해오던, 이렇게 표현되지, 그죠? 그래서 늘 익숙한, 늘 되풀이 해오던, 늘 익숙한, 이 말하자면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고 늘 익숙한 어떤 그런 측면이고 반대로 되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걸 짚어가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또 어떤 일들일까요? 일들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한번 봅시다. 지금 일어나는, 저는 지금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 각자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저는 오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죠?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일어나는 일, 그죠? 책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책만 읽었을까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리도 들렸고, 오토바이 소리도 들렸고, 또 무슨 소리 들렸을까요? 새 소리도 들렸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아이들의 어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비행기 소리도 들렸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또
창문을 문득 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공기가 답답했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고 싶은 생각이 들때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일어났죠, 그죠?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놨더니 바람이 쓱 들어오는데 시원했어요. 시원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또 뭐 이렇게 밑줄을 치기도 하고, 아이고, 이 책을 읽는 게 많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네요. 밑줄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해와 공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는다, 여기에 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기도 하고, 저의 오늘의 또 오후에는 바람 쐬러 이제 운동하러 간다고 산책하러 갔는데, 가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온갖 전경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는 결국 사람들도 많이 이래 오고, 갑자기 자전거가 확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하늘이 보이고, 구름도 봤고요. 또 약간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이렇게 걸을 때 발밑에 부딪히는, 이 발에 부딪히는 촉감도 느끼고요. 발밑의 촉감, 발밑의 촉감, 창문 생각 이런 거 밑줄도 쳤고, 그죠? 밑줄도 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혼자 일하니까 좀 천천히 글씨도 좀 잘 쳐야 되는데, 이 글씨 못 쓰는 거는 참 어쩔 수 없다. 발밑의 촉감도 느꼈고요. 자, 지금 일어나는 제 경우에 그러는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건 밥을 먹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식사지, 그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를 걷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가 힘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뭐 약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감정 상태를 느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 사람, 뭐 잠을 자는 사람, 잠을 자다가 꿈꾸는 사람, 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참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늘 매 순간 아침에 잠자고 깨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불을 개고, 뭐 세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여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의 일상이죠. 그죠? 평범한 하루의 일상인데 늘 우리가 되풀이하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찾는 참된 것, 영원한 것, 진짜 소중한 것,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요 일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늘 되풀이하는 안팎으로 감정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뭐든 상관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맛보고 하여간 냄새 맡고 하여간 이 모든 일들, 냄새 맡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인데 움직이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늘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과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 맺기. 이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지, 알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는 그래서 아주 낯선데 어떤 것이 새로운 관계 맺는 것일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새로운 관계입니까? 근데 우리가 늘 되풀이해 해오던 아주 익숙한 관계는 어떤 걸까요? 늘 우리가 되풀이해오던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해오던 아주 익숙한 관계는 가장 지금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늘 되풀이해오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늘 우리가 되풀이해오던 아주 익숙한 관계입니다. 일어나는 일과의 관계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게 아주 익숙한 관계죠. 그죠? 익숙한 관계. 그게 뭐냐 하니까 늘 되풀이해오던 나라는 거죠. 나.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뭔가 공기가 좀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싶다라고 내가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창문을 열고, 모든 어떤 관계, 무슨 새소리를 듣거나 밑줄을 치거나 또는 무슨 생각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내가 밥 먹고 어떤 맛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맛이고 여긴 내가 맛있고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죠.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맛있다 또는 맛없다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걷는 것도 내가 걷고 음악도 내가 듣고 뭐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이건 내 감정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책임져서 어떻게 바꾸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등등등등 하여간 참 내가 잠자고 내가 깨고 모든 것이 다 설거지도 내가 하고 세수도 내가 하고 하는데 늘 익숙하게 되풀이오던 그 일어나는 것 관계는 내가 주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늘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내게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내게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내게 싫은 것은 나쁘다고 하고, 그래서 내게 좋은 쪽으로만 모든 것을 다 행위하려고 하고 내게 나쁘고 불편함을 주거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은 다 바꾸고 고치고 거부하고 말하자면은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내게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뭐냐면 이런 삶 속에서 삶이 힘들면 나는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자각이 있으면 또 깨달음을 향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애를 써가는 이런 관계인데, 하여간 늘 익숙한 관계는 뭐냐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건데 내가 다 하는 건데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관계 맺기라고 했으니까 이 새로운 관계인데 미지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낯선, 그러면 새로운 건 어떤 건가 한번 요 관계를 한번 서로 탐구해 보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새롭다, 어떤 게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건 뭐 어떤 건가? 제가 곧잘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약간 뭘 해볼까요? 제가 아까 저 책 읽은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좀 주의 깊게 탐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저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내가 책을 읽죠. 그게 이제 익숙한 우리가 늘 되풀이 해오던 그런 책과의 관계인데, 내가 문득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책을 꺼내 책을 읽고 공감도 내가 하고,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칠 때 뭐냐면 또 그것도 내가 밑줄을 치고, 책을 읽다가 문득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저건 오토바이 소리, 당연히 저 소리는 내가 듣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익숙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관계는 뭐냐면 너무나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삶이고, 그게 뭐 삶이란 거 원래 그런 거지 이제 이래 돼 있는 건데, 조금만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면 우선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새소리가 들리고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보십시다. 새로운 관계 맺기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는 대뜸 뭐냐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저거는 오토바이 소리다, 시끄럽다, 새소리는 듣기 좋다, 이래 되는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면, 책을 읽는데, 그죠? 책을 읽는데, 부르릉 하는 소리 들리겠죠. 멀리서 부르릉 소리인데,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들리고,
또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아예 이 책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는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들려오고, 그래서 참 저 소리가 시끄럽다 해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 건데, 일상의 경험들 중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직접적인 경험을, 그 경험, 단순한 새소리를 듣거나 그것만 보면 직접적인 경험은, 즉각적인 경험은 뭐냐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으려고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뜻이 아무 없이 그냥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예를 들면 또 책을 읽다 보면 창문가로 이렇게 비둘기가 한번 휙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데 그 비둘기 날아가는 그게 보인다는 거. 여기에 있어요. 또 뭐냐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이렇게 요새 그 벚꽃이 이렇게 꽃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이 꽃비가 날리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익숙한 게 뭐냐면, 지금 벚꽃, 꽃비가 내리네 하고 지나가 버려요. 누가 그랬죠? 내가 그래 보고, 봄이 왔네, 오토바이 소리 들리네, 늘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했단 말이죠. 모든 삶의 경험의 주체가 내예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있느냐? 우리의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 그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다시 돌아와서 조금만 주의 깊게, 그냥 들렸거든요. 1차적인 게 뭐냐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는 소리가 들림을 안다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요건데, 그냥 들려요. 그냥, 그래서 책을 읽다가 저는 이렇게 책장을 석 넘기면 책장이 사그락 넘어가는 요 소리도 들리거든요. 내가 들으려고 안 했어요. 그냥 들리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라는 게 바로 이건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늘 우리가 되풀이 해오던 그 경험이죠. 다만 주의 깊게 우리의 표피적인, 평면적인 그런 경험 바로 밑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놓쳤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예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오래되면 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한번 나가보기로 하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지금 현재의 경험을 탐구해 보면 깨달음이 드러나요. 여기에 비밀이 있거든. 다시 돌아와서 소리가 딱 들렸단 말이에요. 소리가 딱 들렸는데 1차적인 경험은 그냥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는 소리가 툭 이렇게 나타남을 안 거죠. 이게 1차적인 경험이에요. 소리가 들림을 아는 이 알미 있어요. 소리가 툭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아는 이 알미 있는데, 이 알미 있고서 그 다음에 탁 바로 나가는 게 2차적인 게 뭐냐면 적은 오토바이 소리, 익숙한 게 나타나는 거죠. 늘 되풀이거든. 적은 오토바이 소리. 당연히 적은 오토바이 소리라는 것은 밑에는 뭐냐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거든요. 내가 저 소리를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1차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이 경험 자체를 한번 보면, 즉각적인 경험을 보면 내가라는 게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소리가 탁 들림을 아는, 소리가 그냥 탁 들려요. 그 아디아샨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이렇게 그 깨달음에 관한 어떤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운전해 갈 때 자동차 타이어가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느껴보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일상의 삶 속에, 근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냥 들리거든요. 그냥 들려요. 누가가 아니고, 누가 하기 이전에. 그냥 들림을 아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거는 한 번도 돌이켜 본 적이 없거든. 알미 있고 요 첫 번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소리를, 저 바깥에 있는 오토바이 소리 쫙 나와요. 이게 쫙 나오는데, 그 모든 우리가 늘 되풀이 하던 경험 이전에, 경험 거기에 첫 번째 요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요 알미라 그럴까요? 요 알미에 주목하면 돼. 우리는 또 근데 대뜸 뭐냐면 내가 소리를 듣는 오토바이 소리 나오죠. 나오는데 바로 그 직접 첫 번째 무슨 직접적인 경험이 소리가 들린다는 들림을 아는 거. 아는 요거 알미 소리와 알미 있어요. 소리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를 아는 알미 있거든. 이 흔히 하는 말로 주관과 객관으로 이때 이 알은 나라는 주관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각 이전에 먼저 경험이 있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사는 일상에서 직접적인 경험은 이 나타나는 소리와 그것을 즉각 아는 알미 있어요. 요게 다예요. 요게. 요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 번째 경험은 놓치고 늘 익숙했던 대로 왜냐하면 삶의 주체가 내가 이 나라는 이게 내가 저걸 듣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첫 번째 자리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몇 번만 해보면 돼요. 내가 듣는다 하기 이전에 먼저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 소리가 나타남을, 이 의식 선상에 턱 나타남을 아는 이 알미의 자리가 있다는 걸, 요것만 감각하면 돼요. 요것만 감각하게 되면 대뜸 제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건 벌써 나가버리니까, 대상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요 알을 첫 번째 자리, 요 감각을, 요 새로운 관계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늘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미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데 요걸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지 않았고. 어쨌든 요건데, 그걸, 이게 전혀 새로운 관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요게 다예요. 요게 딱 감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경험을 기울여 보면, 요게 먼저 딱 있고, 그 감각이 돼요. 그 다음에 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니, 직접적인 경험을, 내가 하기 전에 먼저 들리는 게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대번 알거든요. 대번 아는 건데. 그걸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 다른 거 똑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이렇게 머릿결을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이래 했는데, 1차적으로는 뭐냐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닿아서 간질간질한 요 감각이에요. 요 감각인데, 요 감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대뜸 뭐냐면, 요 어떤 이렇게 감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이마에 대해가지고 이제 표현입니다. 이마에 대해가지고 간질간질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잖아요. 내 이마가 간질간질하구나. 그게 참, 그냥 먼저 알미 있어요. 이게 특히 감각하는, 이 감각을 아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첫 번째 감각은 놓치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책을 읽다가, 말하자면 창문을 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당연히 내가 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연다. 그리고, 시원해.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경험 똑같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경험 똑같은데, 그 경험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창문을 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답답했겠죠. 공기가 좀 탁하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 감각이 먼저 있어요. 내가 그게 참, 내가 답답하자. 아니면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라는 게 너무나 빠르게 들어오고, 늘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늘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데, 그 첫 번째 자리를 놓친 거예요. 한번 예를 써보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먼저 있어요. 이건 내가 느낀다 하기 이전에 느낌이거든요, 이게.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느낌이 몸에서 일어난다. 우리 익숙한 거죠. 우리 몸을 나라고 느끼니까 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몸에서 일어난다? 아니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의식이라 해도 좋고,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 난 그런 이름을
쓰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의식이라는 이름을 쓰면 우리가 이미 그 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고 있거든. 그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제가 뜻한 의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뜻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그 말을 듣는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달라요. 그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긴 한데, 하여간 뭔가 이렇게 느낌이 나 이전에, 몸이 이전에, 그것도, 뭐라 그럴까. 그 익숙함에 대해서 좀 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것을 얘기하려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전달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 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해보면 조금만 주의 있게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먼저 있어요. 이건 내 느낌이다, 내 몸이 느낀다 이보다도 그 내 몸 가는 것도 상상이거든.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느낌이 드는데 좀 주의해 보면 어떤 생각이 턱 일어날 때도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생각이 턱 일어나요. 턱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냐면, 근데 생각이 일어난 거 어떻게 할까요? 일어남을 아는, 혹은 일어남을 보는, 혹은 그 일어나는 바탕, 그 의식의 바탕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하여간 먼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어난 것 동시에 알미 있어요. 이게 알아차림해도 좋고 그런데 동시에 알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알미의 자리는 놓치고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건 툭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면서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주의 기울이지 못하면 늘 익숙한 거면 내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살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더우니까 뭐 창문 열고 그냥 살아요. 이걸 좀 심한 표현을 빌면은 아디아샨티가 한 표현인데 목류병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류병 우리가 잘 알죠. 목류병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밤에 잘 자다가 뭐 설린 듯이 일어난대요. 목류병이란 게 그렇다고 합니다. 올려가지고 설랑은 일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걸어 다니고 거리로 활보하기도 해요. 하다가 다시 들어와가 자거든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뭘 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정신병 일이 돼 있더라. 그게 목류병인데,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디아샨티에 했던 표현을 빌렸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하면서도, 말하자면 그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이제 아디아샨티는 목류병, 이렇게 목류병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근데 조금만 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경험, 지금 일어나는 깨달음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경험하는 여기에 이걸 잘 탐구하면, 주의 있게 바라보면 깨달음이 저절로 드러나요. 깨달음이 뭐냐? 자유요, 만족이요, 평화요, 세계의 실상,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의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오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경험하는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하거나 이것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다만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라는 표현을 써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것만 주의 있게 바라보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턱 일어날 때도 뭐냐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임. 이 팔일까요 이게? 이래 되면 참 이렇게 우리는 내 팔이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턱 움직임이 일어나고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단지 그냥 그런 움직임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보는, 아는, 아까 알미라는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 움직임은 그냥 알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고, 새소리가 들리면 그냥 알고, 바람이 이제 걸어가서 창문을 열 때도 그냥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창문을 열 때 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바람이 확 불 때 내 다리가, 내 몸이 시원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시원하다라고 표현해도 좋은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걸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래도 되고, 그냥 그걸 아는, 즉각 아는, 어떤 경험이 오든 어떤 생각이 오고 하다못해 가지고 티끌 하나가 휙 지나가더라도 분명히 그 티끌이 턱 이렇게 보이는 걸 아는 그 알무의 자리가 있거든. 첫 번째 자리. 근데 그걸 놓치고
대부분 이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단 밑줄을 이렇게 찍더라도 우리가 의식 주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죠. 아주 깊은 우리 모든 행동, 모든 경험의 밑에 나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되면 다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거든. 들어가는데, 지금 그 똑같이 경험하는 요 경험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봄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 속에 이 알미 있어요.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이 느낌도 일어나는데, 일어남과 동시에 그렇다는 걸 아는 알미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그걸 아는, 내 생각,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건 본래 없어요. 그때 상상이고 생각일 뿐인데, 그래서 약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 그 경험들을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바라보면, 제가 이제 서가 있는데 뭐냐면 이 발밑에 방바닥하고 느낌이 들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하면 이거 아무 어떤 내 주의를 끌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좀 더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감각이 아주 섬세하게 다 달라요. 그 느낌 하나하나가 그 느낌과 동시에 알미 있거든요. 쉽지 않은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알미 뭐냐 하는 거는 무슨 아는 것도 주체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 보면 모든 경험 속에 그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알미 있어요. 이거 뭐 불가에서는 공적영지라 그러고, 뭐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알미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밥을 먹을 때에 조금만 주의 깊으면 돼요. 습관적으로 먹지 말고. 이게 목류병이라 그러거든요. 습관적으로 먹어요. 보면 그 씹는 감촉, 그 다음에 그 혀끝에 요 감각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맛이 일어나잖아요. 맛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맛, 무슨 맛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경험이거든. 과거의 경험. 어떤 맛이다 하는 게 경험인데, 어떤 맛 하기 이전에 그냥 맛. 그 맛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맛이 일어남을 아는 알미 있어요. 모든 순간에 있거든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건데,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감정이 워낙 강하게 오면 확 빨리 들어가잖아요. 내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좋다, 나쁘다, 불행이다, 뭐 온갖 감정들이 있겠는데, 이것도 조금만 이제 주의를 기울여 보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즉각 아는, 바로 이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그 알미 자리는 이렇게 주의에 늘 흘려버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벌리고 대뜸 익숙한 나가 또 들어보거든요. 내 감정이 내가 막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간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조금만 탐구하는 마음으로 잘 관찰하는, 이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잘 관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러다가 늘 내가 하는 경험들, 이 움직임들도 이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이 강의도 내가 한다 이래 되는데, 조금만 이래 보면 이 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이게 움직인 것도 그냥 움직임을 안다라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본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본다라고 해도 되고, 모든 건 대상이에요. 이 움직임도 말도 생각도 여기서 나타나는, 말하자면은 이 알의 자리, 이 공간이라고 표현해 좋은데, 알의 자리에서 찰나생찰남이라는 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조금만 또 다르게 보면, 예를 들면 밖에 있는 나무가 있다, 한 그루 있다는 거죠. 나무가 있어 보면 우리는 대뜸 저 나무 하잖아요. 그죠? 저 나무, 꽃, 무슨 이렇게 되는데, 이름들이 붙이면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이름을 붙이면서 모든 구분과 분리가 오는 거죠. 이 나무와 꽃은 다르고, 그죠? 개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우리가 붙인 언어의 한계입니다만, 우리가 붙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실상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그냥 주의 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새소리를 듣는다. 이 들음과 암,
쉽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난데없이 이 나라는 게 끼어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물들여 버리잖아요. 주객으로 나누고, 말하자면 이게 그 분리를 다 일으키고, 막 이게 전부가 이제 그래 되는 건데, 하여간 조금만 더 이렇게 주의를,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라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참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요 관심 하나가, 요 주의력 하나가 여기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익숙했기 때문에 대수롭게 이기지 않았던, 근데 이거 주의를 기울여서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요런 움직임, 흔히 하는 말로 보고, 내가 보나, 이게 참 본다 하기 전에 먼저 보이거든요. 뭔가 나타나는 걸 아는 알미 있어요. 뭔가 들린다는 걸 아는 알미 있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개입되기 이전,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 나타나요. 그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감각하다 보면, 자꾸 이제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고, 이 모든 게 왜곡된 거거든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환영과도 같은, 꿈과도 같은 어떤 그런 건데,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뭐냐면 삶은 당연히 이런 것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건데, 하여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다 보면 요게 감각되기 시작하거든요. 요게 감각되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나라는 어떤 개입 없이, 어떤 그 나라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의 개입 없이, 생각이기 때문에 분리돼 버려요. 너, 뭔가 다 나타나는데, 어쨌든 개입 없이 요걸 이렇게 요 감각, 말하자면은 요 암, 여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처음에 이게 드러나고, 분명히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있고서야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나니, 너니, 뭐 이것도 전부 다 이게 있고서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아주 약하게든 어떤 체험을 통해서는 상관없고, 요게 딱 이렇게 드러나고 감각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이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점점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 진실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라는 건 본래 없다는 걸 이렇게 알았으니까,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커져요. 이게 진짜고, 그 나머지는 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이게 환영과도 같은, 실체성이 없는, 뭐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말하자면 분리가 사라지고,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 경험이거든. 이 경험 속에서 이 경험의 실제 혹은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서 여기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면 나니, 너니, 분리가 모두 환영이었다는 걸 아주 오랫동안 탐구하지 않고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어떤 습관 같은, 당연히 뭐 삶을 살아가는 내가 있지, 내가 살지,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뭐 이 믿음들의 그 왕과 믿음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의 기억들과 경험들과 어떤 생각들의 뒤범벅이니까,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없는 거니까 점점 흩어지면서 진짜 나, 하여간 뭐 이렇게 이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 살아가는 요 피부가 안이 내고 바깥이 내가 아닌 어떤 어떤 허구적인 어떤 관념 속에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가 분리되고 개인 관계니 모든 것들에 생겨났던 그 허구에서 생겨났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거 번뇌죠. 이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다시는 사라지는, 어디에서? 바로 이 경험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을 하고 듣고, 바로 여기 여러분들의 일상, 매 순간 경험하는 이 경험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 깊지 못했다는 요 하나 때문에 희한하게도 여기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이 바로 아무것도 요 첫 번째 자리가 감각이 되면은 이대로가 신비예요. 이대로가 기적이고,
정말 놀랍거든요. 이게 이 하나의 암이 큰 건 뭐냐면 이게 점점 이래 되면은 나타난 이게 이거예요. 어떤 것이든 예외가 없이 마치 약간 나타난 것과 알미 표현을 그래 했습니다. 마치 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알미 곧 이거고 이것이 곧 알미예요. 둘로 나누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죠. 이거 참 진부하기까지 한 말입니다만 내가 세계고 세계가 곧 나요. 뭐 온 우주가 뭐 어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놔두고라도 하여간 그건 알게 돼요. 어떤 것도 나라는 거죠. 이 표현을 하자니까 이게 나였는데 이건 나고 나 아닌 건 이 밖에 모든 것이었고 이었는데 아니 이것까지가 다 포함된 전체가 나예요. 전체는 대상뿐만 아니고 생각, 감정, 느낌, 맛, 피부 촉감 제가 지금 이렇게 느낍니다만 이 옷을 만지는 감각이요. 우리는 내 손이 이 옷을 만진다. 이 전부 생각이 개념이에요. 관념인데 이 느낌 하나하나가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생각 티끌 하나가 다 하여간 모든 예외가 없어요. 곧 안팎이 내외 명체를 안팎이 본래 없습니다만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확연하게 알게 되는 그러면서 착각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구속과 분리감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 원래 그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나라는 것도 없고 하여간 지금 일어나는 일과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한 번도 이걸 주의 깊게 좀 돌이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놓쳐버렸던 간과했던 근데 모든 건 이 바탕에서 다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새롭고 미지에 아니 늘 익숙했던 거죠. 늘 하는 건데 다만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미지인 거죠. 늘 그 바탕에서 있었는데 놓치고 이제 이게 내가 한다는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랬던 건데 하여간 앞으로도 이제 요런 주제와 연관돼 가지고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주의 깊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늘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익숙한 게 내가 저것을 주관과 객관이 나눠가지고 설랑은 저건 뭐다 하는 이름 속에서 다 이해했던 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생각도 내가 하고 감정도 내가 이렇게 아닌 건데 심지어 어떤 아주 가까운 사람도 말하자면 이런 이해가 오면 정말 하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까 하나의 표현일 뿐이니까 그걸 알게 되면 더 깊이 사랑하고 참 이렇게 삶의 어떤 매듭들이 다 풀어지는 어떤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꿈을 꿀 때,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를 주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걸을 때, 현관문을 열 때, 지나가다가 새소리가 들리고 장자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를 때 거리를 걸을 때 조금만 사람들이 펼쳐주고 시내의 광경을 펼쳐주고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목련병 환자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련병자처럼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의 깊지 못하게 지금 현재의 경험들 늘 이걸 놓치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그 마음을 지금 자기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산다는 측면에서 아디아산티 표현을 빌려가지고 목련병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좀 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지금의 내 경험에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하면 이 바닥 자리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도 이제 시작이에요. 쭉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간 오늘은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포인트를 지금 일어나는 일 여기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것 하여간 뭐 온갖 이름으로 붙여놨는 그게 여기 있다. 지금의 경험을 탐구할 때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집니다. 늘 되풀이하는 우리 경험 속에 깨달음이 여기 있어요. 도가 여기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맨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요걸 좀 더 섬세하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그 출입도 부자연스럽고 만남도 자꾸 이렇게 힘들어진 요즘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봄 기운이 화사하고 온갖 꽃들이 피어 있고, 공기는 어느새 우리 피부 온도만큼이나 온화하게 따뜻하게 와 있고,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요 표피, 그죠?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익숙한 요 평면적인 요 표피 바로 밑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 1차적인 들을 때 딱 아는 요 경험, 조금만 이렇게 그 표피 밑 아래, 아니 관심 하나면 저절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전혀 새로운 면을 한번 맛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